빅 로즈 다이 스티치 텀블러 자수 패키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먼저 받으시면 내용물 확인해 주세요. 신청하신 사이즈에 맞는 텀블러 반제품 하나, 그 다음에 색상에 맞게 주문한 펄사와 적착 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안이 인쇄되어 있는 원단이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펄사용 바늘을 꽂아 두었어요. 바늘 찔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 접착 심지에는 신청하신 텀블러 사이즈에 맞게 심지 그림, 요 안에 있는 심지를 자를 수 있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거는 시접 없이 잘라주시고요. 모양을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려진 그대로 가위로 올려서 잘라주시면 돼요. 딱 맞게 자르셔도 되고요. 살짝 한 1mm 정도 안으로 들어가셔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약간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셨죠? 이 잘라주신 것 갖다가 이제 도안이 있어요. 도안을 여기 보면 살짝 비쳐요. 살짝 그림이 비치죠. 가운데다가 도안, 이 그림이 올 수 있게 살짝 눌러준 후에 연필이나 샤프 펜슬을 테두리를 그려주세요. 이거는 뒤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그려져 있죠. 진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위험하니까 바늘을 빼고요. 자, 시접자를 이용해서 이 그려진 선 원단에는 그려진 선에서 시접 1cm를 주고 잘라줍니다. 이렇게 여기 1cm를 주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시접 1cm. 여기 시접자를 보시면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cm고요. 밑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cm를 곡선 부분은 여러 번 끊어서 주시면 돼요. 약 1cm 정도 해서 그려주세요. 이거는 나중에 이 시접선 그대로 자를 건데요. 지금은 수트를 끼워야 되니까 자르지 마시고 일단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놔두세요. 그 다음에 심지는 나중에 쓸 거예요. 자, 잘 보관해 놓으시고요. 이제 펄사를 자수바늘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펄사는 반짝거리는 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짝거리는 실이고 레이온사기 때문에 부풀이 일어나서 미리 다 잘라 놓지 말아 주세요. 자, 길이는 한 50에서 60cm 정도 잘라 쓰시면 되고요. 자, 2개로 돼 있으니까 하나는 보관하고 이렇게 바늘을 끼워서 만든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마감을 먼저 지어서 밑에 끝에 마감을 줘 주시고요. 이 길이는 적어도 1.5에서 2cm 정도
길게 놔두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올짜리는 이렇게 해서 꺾어 쓰시는데 이 실은 미끄러워서 바늘에서 자주 빠져요. 그러다 보면은 바느질 할 때 좀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한 가지 매듭 잡는 방법 하나는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왼손에다가 오른손잡이 기준이에요. 왼손 검지하고 엄지로 바늘을 잡고요. 자, 짧은 쪽을 오른손으로 잡으세요. 자, 그 다음에 긴 실을 한번 이렇게 감싸줍니다. 이렇게 감싸줘요. 감싸준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 실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프, 만들어진 루프 사이로. 자, 확대해서 다시 보내드릴게요. 자, 짧은 실을, 긴 실을 감싸고요. 만들어진 루프가, 자,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루프가 생겼죠? 이 상태에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실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걸 살짝 떼면은 이렇게 A자 모양처럼 보이죠? 이렇게 해서 실을 길이는 한 7cm 이상 짧은 실이 여유가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요. 당겨주시면 이렇게 매듭이 생겨요. 자, 보이시나요? 매듭이 생겨요. 이렇게 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긴 실을 쭉 당겨주세요. 매듭을 잡고 당겨주시면, 자, 바늘 바로 밑에 이렇게 매듭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실을 아무리 잡아당겨도 잘 풀리지 않죠. 근데 이게 바느질을 하다 보면 조금씩 풀려요. 그래서 한 번 더 루프를 만들어서 고정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뭐 실을 통과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매듭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바늘이 두꺼워서 이 정도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딱 소리가 정도 나지만 빠져나오죠. 이 정도는 크게 스티치나 실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쑥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마감하고 나서 할 때도 똑같이, 이거는 울사와 마찬가지로 스티치 한 줄이 끝나면 꼭 마감을 한 번씩 매듭을 져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금방 보면 이렇게 퍼지죠. 그러니까 매듭도 길게 잡아 주시고요. 일반 울사, 애플톤 울사 하듯이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풀리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렇게 실은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원단에다가 그 패브릭 펜을 따로 패키지 외에 패브릭 펜을 구입하실 수 있게 했어요. 이 다이 스티치를 하려면은 패브릭 펜이 필요한데요. 섬유에다가 섬유용 펜이라고도 해요. 이 패브릭 펜으로 여기다 색칠을 해서 그 위에다가 스티치를 해서 약간의 두 가지 기법이 섞여 있다고 해서 다이 스티치라고 불리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패브릭 펜으로 천에다가 염색도 해주고 그 위에다 자수를 놔서 염색과 자수라고도 하죠. 자, 이 받으신 건 도안이 없고 바로 연단에다가 인쇄를 했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에다가 패브릭 펜을 색을 칠해 줘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패브릭 펜 보시면 여기 보면 한쪽은 2A 펜이에요. 한쪽은 펜슬 타입, 한쪽은 붓 타입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쓰던 거라서 약간 색깔이 흐리는데 보내드릴 때는 새 거를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 새 거를 보내드리는데 새 거는 더 짱짱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붓 타입, 펜슬 타입이에요. 자, 먼저 이 도안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필요하신 분은 더 끓여주셔도 되고요. 색칠을 칠할 부분은 먼저 펜으로 테두리를 그려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빅로즈가 아닌 부분으로만 테두리에서
색을 입힐 거예요. 자, 그 부분에다가 펜슬 타입으로 해서 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어느 부분에다 색칠해야 되냐면은 잎과 꽃잎을 제외한 모든 안쪽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칠하세요. 선으로 먼저 이렇게 그어주셔서 주시고요. 여기 보면 중간에 한 올이 있죠? 이것도 선으로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잎 테두리 부분, 네, 잎과 꽃이 아닌 부분이 여기와 여기. 이거는 사진을 찍어서 색칠한 부분은 나중에 첨부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 부분도 해주고, 초보분들이 계시니까 천천히 할게요. 자, 잘못해가지고 이 펜이 선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요. 옅으면은 일단은 물로 살짝 바로 칠했다 그러면은 물티슈나 물을 적신 페이퍼 타올로 이렇게 빨리 없애고요.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봐서 그 부분은 옅어지기도 하긴 하지만 그 부분도 진하게 그려졌다 그러면 아예 그 부분 색칠해서 쓰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테두리를 했죠. 여기 보면은 붓타입이에요. 붓타입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렇게 색칠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갔던 데를 또 가게 되면 색깔이 진해져요. 그러니까 면을 채우듯이, 자, 이렇게 색칠을 한 번 하고 또 2번 겹쳐서 하면은 진해지죠. 그리고 점점 이거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바로바로 색칠하면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잠깐 말렸다가 또 색칠 덧칠을 하고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아까 이 부분을 되도록이면 올이 직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것도 수채화 물감처럼 제 거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사용했기 때문에 약간 옅어요. 그래서 그런데 새 거는 색감이 확 나오니까 충분히 옆에다가 테스트해서 익숙해지면은 색을 칠하세요. 테두리를 아까 그려놨기 때문에 그 안쪽으로 색감을 칠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한 번씩 이렇게 웬만하면 겹쳐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잘못하다가 이렇게 장미 쪽으로 색칠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테두리 이제 가장자리 꽃과 잎을 제외한 부분에다가 잘 색칠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제 가장자리에서 다 색칠했죠? 자, 여기에서 꽃에다가 또 딱 한 군데씩 색칠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맨 안에 있는 이 부분 색칠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 아까 이 펜슬로 한 번 더 그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색칠, 여기도 색칠해 주시고 여기 꽃 봉오리
위에도 색칠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이 부분에 한 번 정도 색칠한 거.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자, 이렇게 좀 얼룩덜룩한 것 같은데 나중에 마르고 여러 번 겹쳐 바르면 이렇게 덧칠하면은 이게 색깔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균등해져요. 제 거는 좀 오래 써가지고 새 걸로 한번 덧칠할게요. 자, 살짝 말리시고요. 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도 겹치지 않게 좀 더 진해졌죠. 자, 붓으로 세워서 하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해서 색칠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석 조심. 하다가 옆으로 살짝씩 삐져나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부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 체인 스티치 하면서 체인 스티치가 약간 도톰하잖아요. 그 부분이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음영이 더 눈에 띄기 때문에 살짝씩 옆으로 나와 있는 건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아요. 대신에 주의해야 될 부분, 이 꽃잎 안쪽 이 부분은 옆으로 가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자, 색칠을 아까보다 새 거라서 더 잘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두 번 칠한 것과 한 번 칠한 거 색 비교 되시죠? 자, 색칠을 더 이렇게 방향성 있게 해주세요. 이 부분을 살짝씩 더 할게요. 두 번 겹쳐서 생긴 얼룩은 한 번 더 덧칠하면 돼요. 없어져요. 대신 그 부분 얼룩이 살짝 있어 보이는 쪽은 좀 덜 칠해야겠죠? 자, 모서리 이런 데 해주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 꽃잎 이렇게 칠해주고요. 칠해주고 제일 중요한 꽃잎 라인에 맞게 테두리 해주고 채워주고. 자, 보시면 두 번째 훨씬 진해졌죠. 그리고 세 번 정도 하면은 더 진해져요. 살짝 말린 다음에 세 번째 더 칠하면 돼요. 자, 이 무늬는 이렇게 칠하고요. 자, 패키지 에서 투 빅 로즈가 있어요. 더블 빅 로즈. 이렇게 이도안에서는 자, 테두리 이쪽 이렇게 테두리와 안에 로즈, 이 선은 꼭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 중간중간 선이 있는데 이 선이 중요하니까 이 중간중간 선은 꼭 이 부분도 자수를 연결시킬 거예요. 이 부분도 꼭 한 번씩 그려주고, 자, 여기 꽃잎 부분과 안쪽 꽃의 제일 안쪽 부분 꼭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아까 보신 패키지 그림과 똑같이 꽃과 잎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색칠해 주시면 돼요. 자,
이 부분 포인트. 나머지 부분을 알기가 쉬우니까 꽃에 있는 부분만 색칠을 먼저 해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테두리를 해놔야지 나중에 색칠할 때 조금 편해요. 그리고 이 테두리를 한번 그으면서 색칠을 어디 해야 되겠구나 하고 보이거든요. 그렇게 테스트 하시듯이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모서리 같은데 잘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얇은 부분은 펜슬로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붓타입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펜슬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색칠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네, 잠시 동영상이 끊겨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꽃 3개,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색을 칠해 갑니다. 붓으로 살살살 빗질하듯이 이렇게 칠하시고요. 자, 모서리부터 신경 써서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주세요. 최대한 어두운 곳에서 하지 마시고요. 밝을 때 하시는 거 권해드려요. 그래야지 이게 잘 발려졌는지, 잘 색칠이 됐는지, 아니면 겹쳐진 부분은 없는지, 얼룩진 부분은 없는지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좀씩 더 이렇게 색칠할수록 장미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렇게 여기 살짝 삐져나온 거는 나중에 체인 스티치를 이쪽에 할 거기 때문에 가려집니다. 테두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을 색칠해 주세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칠하고 이 도안은 이렇게 칠하고요. 자, 이게 2번 칠했던 거죠. 2번 칠했던 거랑 1번 칠했던 거. 색톤 차이가 나죠. 3번 칠하면 더 진하겠죠. 보통 골드 펄사로 쓰실 거면은 2번 정도 하셔도 괜찮고요. 2번이나 3번. 그리고 실버 실을 쓰시는 분들은 진할수록 더 깊어 보여요. 이렇게 보시면 실버로 된 거는 이렇게 좀 더 선명하게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진하게 보입니다. 진하니까 실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깊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실버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진해도 상관없어요. 블랙에 가까워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색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 됐으면 수틀에 끼워서 체인 스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바늘을, 수틀은 최대한 사이즈가 클수록 눌림이 없으니까, 이게 눌리는 게 그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한 가지 스티치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수틀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10cm보다는 12cm나 15cm 권해드릴게요. 자, 자수를 놓을 때 가운데서부터
둘, 가운데서부터 꽃잎부터 꽃의 제일 안쪽부터 채워 가시면 돼요. 이쪽 로즈부터 할까요? 여기 아까 했던 바늘 실 묶었던 거 아까 하는 거 알려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사이 보면은 이렇게 풀어져요.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자, 선은 안쪽에서 소리는 났지만 부드럽게 빠져나왔어요. 자, 실은 꼬임이 있기 때문에 시계 방대 방향으로 한두 번씩 이렇게 꼬아주면서 해주시면 광택이 더 있어요. 퍼지지 않고. 그리고 실은 오른쪽으로 가게 하고 바늘을 이렇게 해서 땀수는 요 정도? 요 정도로 해서 반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걸듯이 쭉 들어가고 걸듯이 쭉 걸듯이 미끄러지지 않게 스티치가 제대로 나오는지 이게 이 선을 따라 체인 스티치를 해주는데요. 체인 스티치가 선을 그려준다 생각하면은 땀이 고르고 꼬임이 광택이 있는 게 훨씬 더 예쁘겠죠? 이렇게 하고 선 하나 갔으면 이렇게 모서리가 뾰족한 거는 억지로 이렇게 바로 꺾지 마시고요. 그냥 마무리를 져주세요. 마무리를 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옆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마무리 짓고 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스티치 한번 끝나고 나면 한 줄 끝나고 나면 한번 묶어서 마무리 져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완성했을 때 자수가 이렇게 선이 되게 예뻐 보이거든요. 이 실은 일반 면사랑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완성도가 높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꽃잎을 쭉 간격을 이 정도로 해서 쭉 합니다. 방향은 이렇게 했을 때 실의 방향은 이렇게 갔다가 회오리쳤다가 그러니까 자세히 보시고 이쪽 방향으로 시작했으면 이쪽 방향으로 꼬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실을 거는 게 훨씬 더 꼬임이 이 실은 더 이렇게 예쁘게 나와요. 반대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이 바늘했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듯이 이렇게. 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듯이 이렇게요. 자, 하다 보면은 이 매듭이 줄이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당겨 주시고요. 매듭을 잡은 상태에서 긴 실을 잡아당겨주면 다시 이제 이쪽 바늘 바로 밑으로 와요. 이 실은 조금씩 아까보다 더 짧아졌죠. 스티치 할 때마다 이 실은 이쪽으로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쪽 실이 약간 보풀이 있어요. 나중에 실은 이걸 다 쓰지 마시고요. 광택이 살아있을 정도까지만 쓰시고 잘라버리시면 돼요. 실은 부족하지 않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최대한 연결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연결되지 않게 마무리를 져주시는 게 좋아요. 이 정도 실에서
실을 빼실 때 요령은요, 이렇게 짧아졌잖아요. 이거보다 더 짧게 해서 하는데, 길었던 실이 빠져나와요. 이렇게 쭉 좀 빼면은 실이 조금 길어지는데, 그때 길었던 실 쪽으로 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빠집니다. 짧은 쪽 실을 빼면은 자꾸 매듭만 져지거든요. 길었던 긴 쪽 실을 빼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빠져요. 일부러 가위를 이용해서 막 자르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이렇게 가루 같은 게 날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긴 쪽 실을 당기면 부드럽게 잘 빠진다는 거. 자, 이제 바느질 방향은, 자수 방향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꽃잎, 뾰족했던 부분은 이렇게 미리 해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감을 짓고 다시 시작하게. 이 뾰족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인맥은 체인 스티치가 아니라 스템 스티치로 합니다. 아웃라인이죠. 이렇게 훨씬 인맥이, 이 부분까지 체인 스티치로 하게 되면은 좀 두툼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웃라인으로 라인 잡듯이. 자, 여기 보시면 미리 작업을 해뒀던 건데요. 다림질 하는 걸, 심지 붙이는 걸 알려드리려고 미리 해놨어요. 자, 거의 마무리 자수하는 거 이제 거의 한 2개만 남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수했던 거 보이시죠? 순서. 자, 이 부분은 하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실을 살짝 걸 때 여기서 바늘을 가고 나서요, 할 때 여기서 살짝 이렇게 잡고서 살짝 꼬듯이 해주면 광택이 확, 이렇게 꼬임이 확 살아나요. 이렇게 하면은 하다 보면 이게 퍼지면은 예쁘지가 않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 씁니다. 모여있는 부분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모서리를 만들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마무리를 져주세요. 아, 참, 이거는 제가 처음에 실버를 생각했던 거라 3번 정도 칠했는데, 이게 아까 골드 2번, 이제 2번 정도 했던 거죠. 이거는 3번 정도 한 거예요. 아까 이거보다는 더 자수를 놓고 나니까 더 깊어 보이죠. 골고루 된 것 같고, 얼룩진 게, 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자연광에서 보면 얼룩진 게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골드빛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실버에서는 색칠을 이거보다 좀 더 진하게. 저는 여기 이 꽃잎 안에 부분은 한 번씩은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3번, 이 부분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방법이니까 좀 더 옅은 느낌이 좋다, 베이지 느낌이 좋다 하시면 한 번만 골고루 칠하셔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지만. 자, 마지막 꽃잎이에요. 꽃잎들이 끝이 뭉툭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골고루 해야 되지만 이렇게 라운드가 심한 부분은 조금 촘촘하게 놨어요. 원래 칸수보다 조금 더 작게. 이걸 한 줄로 놓고 나면은 누가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않는 이상은 색감만 보이기 때문에 선물하실 때나 그럴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즐겁게, 한 가지 스티치, 되게 간단한 스티치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즐겁게 자수 놓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 약간 퍼진 것 같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면서 살짝 반대실로 꼬아주시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꼬임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약간 밑으로 나온 거 당겨서 바늘 밑 바로 옆으로 보내고요. 자, 실 다루는 방법 알려드렸죠. 이렇게 다른 실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 자수를 놓으면서 꼬일 수 있게 너무 심하지 않게만 하시면 훨씬 실이 광택 같은 느낌이 나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한올 자수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 특히나 이 펄사는 더하니까 너무 막 꼬여가지고 가늘고 이렇게 쫀쫀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선에서 이렇게 살짝 꼬아서 써주세요. 여기 곡선은 조금 더 아까 거보다 짧게, 간격이 짧게 들어가겠어요. 이 부분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밑에 있는 이런 선들이 보여요. 선들 색감이 지금도 약간은 보이는데 더 진하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촘촘하게, 너무 촘촘하면 안 되고 전에 거보다 한 5분의 4 간격 정도로 줄이시면 돼요. 한 20%? 한 올, 두 올 이렇게 줄이시면 돼요. 자, 제가 지금 삼각대가 동영상 찍느라고 삼각대가 가운데 있어서 손이 조금 불편한데 좀 어색한 점 이해해 주세요. 하나 들어갔다 하나 이제 체인 스티치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 한 번 들어가서 루프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빼서 칸수만큼 가서 루프를 끼우고 이런 방법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실은 그렇게 하면은 엉키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뜨듯이 바늘을 뜨듯이 해주세요. 그게 이 실에는 적당한 방법이더라고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예쁜 스티치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드득드득 한다고 해서 원단이 찢어지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매듭을 지금 이걸 2번을 전화서 매듭을 여기 이 고정하는 매듭을 2번 전화서 좀 더 소리가 큰 거고요. 한 번만 하면은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빨려 나와요. 자, 이 마무리는 모여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이 예쁘게 뾰족하게 마무리를 안 하면 안 예쁘더라고요.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좀 길게 잘라주시고요. 아까 바늘에서 실 뺄 때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으면 짧은 쪽 실이 아니라 긴 바늘을 하면 이렇게 긴 실 쪽을 당기면 이렇게 부드럽게 빠져요. 이렇게 빼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려요. 자, 자수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수가 끝났어요. 이렇게 했던 거보다는 자수를 다 놓고 나니까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쁘죠? 입체적이고요. 자, 이제
아까 잘라두었던 접착 심지를 이용해서 텀블러에서 넣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이 부분은 다림질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 이 아까 선 있죠? 선은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선 부분은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지금 조명 때문에 실이 굉장히 반짝거려요. 예뻐 보이네요. 자, 이렇게. 이 도안은 이 부분 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이 도안은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하고 이 부분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처음 그렸던 도안이라서 드렸다가 장미수가 모질라서 조금 작게 하고 여러 개를 늘리는 바람에 이거는 아직 샘플을 아직 작업 중이에요. 이렇게 실버로 작업 중입니다. 자,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림질을 할 거예요. 접착 심지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까부터 켜져 있던 다림이, 스팀은 이게 스팀 다림이긴 한데 집에 있는 다림이 쓰시면 되고요. 스팀 없이 원단에 주름을 펴주세요. 네, 자수 부분은 웬만하면은 안 가게 하시는 게 좋고요. 원래 이 패브릭 펜은 색을 입힌 다음에 한번 다리미로 다려야지 이 원단에 더 이렇게 염색이 돼요. 열로 인해서. 근데 그 방법은 하자마자 하셔도 되고, 이거 패브릭 펜으로 색칠한 다음에 다림질을 하셔도 되고요. 저는 어차피 이게 접착 심지를 붙이려고 이 부분에 열을 가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지금 생략하고 있어요. 자, 가장자리로 해서 아까 수틀 자국 없애주시고요. 아까 그어져 놨던 여기 심지 사이즈보다 1cm 정도 크게 그려놨던 시접선 그 부분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절대, 그래서 처음부터 시접선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잘라버리면은 예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은 예쁘고 빳빳하게 하기 위해서 심지를 넣는 거라서 사이즈가 필요합니다. 아까 처음에 시접선 그려놓은 거 그 사이 이제 1cm 더 길게, 조금 작게 잘려도 되긴 하는데 혹시라도 시접선 말고 이 완성선으로 잘랐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완성은 됩니다. 다만 약간 미흡할 뿐이에요. 근데 그거 없이도 요즘에는 그냥 심지 없이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차이는, 완성도에선 좀 차이가 나겠지만 다 만들었는데 버릴 순 없잖아요. 자, 심지를 사이즈에, 이거는 450ml에 맞는 사이즈고요. 자, 앞면이 아니고 이제 심지를 붙일 건데 앞면에 붙이는 게 아니에요. 뒷면에다 붙입니다. 그래야지 자수가 보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심지가, 아까 잘라놓은 심지가 한쪽은 이렇게 보이고 반대쪽은 반짝반짝거리죠. 이 부분이 접착액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접착 심지예요. 접착액이 있는 쪽이 원단에 가도록 뒤에다가 하는데요. 아까 이거는 시접보다 1cm가 더 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하면은 1cm 정도 이어주면 가운데다가 딱 들어갈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리미를 비비듯이 문지르듯이 하는 게 아니고요. 꾹꾹 누르듯이 다려주세요. 자, 꾹꾹 누르듯이
비비듯이 말고요. 스팀 없이 다려주셔야 돼요. 스팀을 주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원단이 올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스팀 없이. 자, 집에 있는 다리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은 맥스 면 하는 거에다가 하시면 돼요. 자, 심지를 붙인 쪽과 안 붙인 쪽 비교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부분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정도 잘 붙어요. 이 애기 자체가 좀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양이 많아서 이렇게 꾹꾹 누르는 것만 좀 어느 정도 심지가 붙더라고요. 자, 모서리 할 때는 자수 쪽보다는 이제 테두리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수 쪽은 좀 짧게 지나가고요. 울지 않을 정도만. 자, 원단이 뒤에 빳빳하게 물지 않을 정도. 자, 됐나요? 붙어 있죠? 그리고 심지가 다 붙었어요. 자, 다드리미에 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색감이 좀 고정적으로 착색이 됐을 거예요. 자, 이제 1cm가 남았잖아. 이 1cm는 잘라주냐? 잘라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제가 아까 심지 한 1~2mm 더 잘라도 된다고 했죠.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또 심지 길이만큼 나오거든요. 자, 곡선에 맞게 먼저 곡선을 이거 원단을 잡아두듯이 당겨준 다음에 걸리는 부분 이렇게 모서리가 있어요. 이 부분에 맞게 이렇게 다려주세요. 이때는 스팀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라인에 맞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곡선. 자, 곡선. 이걸 살짝 이렇게 당겨 주셨듯이 하면 딱 걸려요. 그때까지 걸리는 걸 확인하고선 다려 주셔야 돼요. 자, 꾹꾹 눌러서 이때는 스팀을 쓰셔도 되니까.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한쪽으로 하는데요. 자, 한쪽을 이렇게 양쪽 직선 부분 이제 옆쪽을 다려주세요. 자, 옆쪽도 다려주세요. 자, 다려줬죠. 자, 다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손길이 갑니다. 자, 이건 좀 가까이 확대할게요. 여기 보시면 모서리 부분이 있어요.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접혀져 있죠. 이렇게 돼. 이 부분을 접히면 이 부분이 뚱뚱해져서 텀블러에 들어갈 때 잘 심지까지 있는 상태에선 좀 두꺼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모를 살짝 모으면 이렇게 뾰족해져요. 그 상태에서 가위로 살짝 눌러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모서리를. 이렇게 나와요. 또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세모 모양처럼 눌러주고 가위로 살짝 눌러줘서 잘라주시고 또 세모로 모양 확인하고 가위로 살짝 눌러서 잘라주시면 이렇게 뾰족하게 돼요. 또 내기퉁이를 다 처음에 이렇게 손으로 모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자, 이렇게 되면 모서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생긴 상태에서 한 번씩 더 다려줄 거예요. 자, 더 붙게. 이거는 여기에 붙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 붙듯이 돼도 이렇게 꽉꽉. 자, 하고 나서요. 자, 오른쪽 부분 있죠. 한쪽 꼭 오른쪽이 아니어도 되지만 한쪽 부분을 이렇게 꽉꽉 다려주고요. 그리고 반대쪽 부분은 펴주세요.
아까는 접었었죠. 이 모서리를 자르기 위해서 접은 거예요. 다렸던 거예요. 접어서 다린 거예요. 이 부분은 쭉쭉 펴주세요. 자, 이 부분은 쭉쭉 펴주세요. 이거 살짝 됐다. 그러면은 한쪽은 반대쪽을 봤을 때 한쪽은 이렇게 접혀졌고요. 한쪽은 이렇게 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돌돌 말아서 집어넣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지금 딱 텀블러 사이즈에 맞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유격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 유격이 생기는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안에 보이잖아요. 벌어지게 되면. 그래 미워서 한쪽을 핀 거예요. 자, 그러면 텀블러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텀블러에서 이 밑에 있는 뚜껑을 이렇게 반실 방향으로 따시면 이렇게 빠져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당겨서 빼시면 빠져요. 아까 이거 너무 세게 이거 눌렀습니다. 이렇게 빠져요. 내가 아까 너무 꽉 조여놨나봐요.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꽉 끼게 돼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먼저 뚜껑을 모양을 잘 잡아서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꽉 잠기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텀블러 투명한 거에다가 이 자수 놓은 걸 넣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접힌 쪽이 위로 가도록 펼쳐진 쪽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살짝 모아주세요. 좀 더 많이 모아주신 다음에 이 부분이 아직 다림질이 덜 됐네요. 더 꽉 모서리 스팀을 데일까봐 스팀을 물을 안 넣었더니만 조금 덜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접어 주시고요. 살짝 이렇게 좀 많이 접은 상태에서 텀블러에 넣습니다. 넣고 자 한쪽은 이 부분은 접혀야 돼요. 접고 살살살 모양을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시면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뒷부분은 이 부분은 나중에 조여주면 이제 딱 붙을 거예요. 이 부분은 굳이 자수를 놓아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유격이 있어 자꾸 벌어지거나 이게 나중에 이 부분이 자수 부분이 원하지 않는 만큼 당겨지거나 오므라질 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두셔도 돼요. 이 상태에서 다 됐죠. 자, 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앞에 내가 차를 마실 때 이렇게 들잖아요. 그랬을 때 남들한테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잡으세요. 저는 가운데 장미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텀블러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있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마실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게, 오른손잡이면 이쪽이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오른쪽 가게 하고 나서 이렇게 꾹 누르면 들어가요. 들어가고 꾹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서 마무리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를 잘 잡아준 상태에서 밑에 있는 걸 고정하는 거예요. 자, 몸 잡고 밑에 있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나사를 돌리면 고정이 되거든요. 자, 돌려서 꽉. 아까 너무 꽉 줬더니 이게 잘 안 빠졌죠. 자, 꽉 조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텀블러 완성. 자, 뒷면 깔끔하게 됐죠. 이렇게 하더라도 이 사이로 이 안에 이 부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다 완성됐습니다. 자,
빅 로즈 다이 스티치 텀블러 자수 패키지 세트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